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0년 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강남 재건축이 한 달 만에 최대 20% 폭락한 가운데 새 아파트와 재건축 가리지 않고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서울 아파트도 하락 전환이 이렇게 보입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은 경기도 남부지역과 대전 등 일부 지방에 풍선 효과가 발생하고 있지만 부동산 성패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서울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소식입니다. 글로벌 증시 훈풍이 무디스의 홍콩 신용등급 강등과 중국 우한 폐렴 확산 등으로 가파르게 하락 중입니다. 달러와 금은 상승 중이며 은은 약세입니다. 과연 서울 집값이 올해 안으로 큰 폭으로 추락하여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기회가 올까요? 강남부동산 한 달 20% 폭락, 서울 아파트 하락 전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한 달 만에 많이 빠진 곳이 이렇게 지금 추락을 했어요. 실거래 기준으로 한 14포인트 폭락을 했고요. 매도가 기준으로는 20% 이상 폭락한 곳들이 많습니다. 자, 서민들의 무덤, 이 집이라는 게 어떤 행복한 가정 살림의 어떤 보금자리가 돼야 하는데 폭등해버리는 바람에 집 없는 무주택 서민들이요, 완전 길거리에 나앉은 노숙자 신세가 돼버린 기분이 들어요. 정말 일할 맛 안 날 거예요. 이런 점을 안다면 빨리 원상복귀를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고가 아파트가, 강남 아파트가 하락하지 않고는요, 결코 서울 아파트 하락하지 않습니다. 왜? 서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요. 부동산 상승과 하락장 패턴, 이거 패턴을 잘 기억을 하세요. 제가 이걸 가르쳐 드린 것은 집값이 하락한다 이걸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걸 계속 이렇게 듣고 하면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내 집 마련 겸 투자 목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정말 보람찬 집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상승장 패턴과 하락장 패턴은 당연히 서로 상반되겠죠. 상승장 패턴은요,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이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악순환의 반복, 그리고 유주택자 입장에서는 선순환의 반복. 볼까요? 이제 계속 집값이 뛰다 보니까 매물이 부족하고 호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물 부족하니까 추격 매수하게 돼요, 사람들이. 그리고 시세는 덩달아 올라가겠죠. 자, 이 네 단계가 계속 반복돼요. 이번에도 매물 부족, 호가 급등합니다. 그거 모자라니까 추격 매수. 그래서 시세가 급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정부 규제 강화 정책도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 정부 규제 강화 정책이 효율성 있게 더해지면 결국은 집값이 이렇게 꺾이거든요. 이게 정책에 의해서 집값이 상승하고 정책에 의해서 꺾이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왜 계속 최장 6년까지 뛰었느냐? 정책이 한심하니까 그래요. 집값 잡을 의지가 없는 정책들이에요.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잡는 척 쇼쇼쇼만 했지. 자, 그런데 하락장 패턴은요, 그 반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매물이 쌓입니다. 적체가 돼요. 그러면 당연히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호가가 내려가고요. 그러면서 매수자가 실종되고, 그러면 시세까지 하락하고, 이게 악순환됩니다. 보세요. 다시 또 매물이 적체돼요. 호가가 이번에는 급락합니다. 매수자 완전히 실종되고 시세 또 급락. 이게 계속 지금 반복 패턴. 아까 상승장과 하락장은 반복이 돼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반복해가지고 집값이 하락하면 정부가 규제했던 것을 해제하게 돼요. 또는 심지어는 부양책까지도 쓰게 됩니다. 35년간 부동산 폭등락 사이클 한번 볼까요? 전국민 서울의 아파트 실질 가격, 여기 보시면 이것도 몇 차례 했으니까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1987년 바닥장에서 계속 올라가가지고 1991년까지 꼭지 찍고, 하락도 상당히 크잖아요. 91년부터 쭉 내려가서 99년까지 떨어졌고, 99년부터 계속 올라가고, 물론 도중에 폭락도 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올라가고, 대략 한 2009년까지 올라갔고요. 2010년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2013년 바닥을 찍고 2014년에 올라갔어요. 여기 보시면 상승과 하락이 만만치 않습니다. 상승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우상향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보다 가파르지는 않는 까닭에 하락도 커요. 자, 그리고 이번에 지금 6년 동안 폭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이 상투 시점 2020년에서 지금 처음으로 이제 2019년 초처럼 강남 재건축이 지금 추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 서울 아파트로 하락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2013년
뭐 사이클상으로라면 한 4년, 5년 이렇게 떨어질 수 있고요. 그렇게 안 떨어지더라도 한 1, 2년만 하락을 해더라도요. 집값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한 달 만에도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자, 여러분들 너무 욕심부리면 안 돼요. 2013년 수준으로 떨어져야 한다. 이건 무주택자들의 욕심입니다. 왜? 여기서 떨어졌잖아요, 집값이. 자, 여기인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여기서 잡겠다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떨어져야 한다는 것은 날로 먹는 거죠. 부동산도 물가 상승하고 비례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보다는 이 중간선. 그래서 2017년 시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한 40%만 떨어져도 돼요. 엄청나게 떨어지는 겁니다. 10년 전 시세인 거예요. 이때로 따지면 거의 15년 시세이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주택자들도 이 바닥장에요.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잡은 거예요. 그냥 잡은 게 아닙니다. 아무리 제가 무주택자 편을 든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이 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나마 제 유튜브를 듣는 분들 또는 부동산 유튜브를 듣는 분들은 무주택이든 유주택이든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자, 20년간 부동산 시세. 그렇다면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 이 흐름대로 이어질 거예요. 현재 17억짜리, 나는 지금 7억, 6억밖에 없는데 무슨 17억짜리, 6억, 7억이면요. 정말 2, 3년만 떨어지면 17억짜리 잡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물론 약간의 대출을 껴야겠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 10억짜리 있죠. 3, 4억 가지고 있는 분들도 2, 3년만 떨어지면요. 잡을 수 있어요. 그냥 거의. 물론 다음에 또 폭등을 하겠지만 하락할 때 여러분들이 잡아야 한다. 이 마음을 잊으면 안 돼요. 보자고요. 자, 폭등 5년, 폭락 4년, 폭등 6년, 폭락 2, 4년 이건 예측이고 팩트고요. 위는 한번 보자고요. 2005년에 4억짜리가 2006년에 8억으로 더블 뛰었어요. 한 1년 만에. 그러다가 2007년 또 10억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거의 이때도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서프라이브 기준으로 3억이 빠졌고요. 다시 2009년에 어느 정도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신고가가 어떤 건 2006, 어떤 건 2007, 어떤 건 2009년인 거예요. 하지만 2009년까지는 상승으로 큰 틀에서 봅니다. 자,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졌지만 이것 때문에 집값이 많이 추락했다 할 수는 없어요. 왜? 다시 회복했잖아요, 바로. 자, 근데 폭락장 4년, 2010년 벌써 9억짜리가 이제 8.5억. 1년차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죠. 2011년에 8억이 됐고요. 2012년에도 7.5억. 1, 2년 동안은 집값이 야금야금 떨어집니다. 그런데 2, 3년차, 3, 4년차로 접어들수록 확 떨어져요. 결국은 6억까지 추락하게 됩니다. 9억까지 갔던 것이. 사실 말이 6억이죠. 이건 6억에도 거래가 안 돼요. 하락장에는. 자, 폭등장. 이제 2014년에 6억짜리가 7억이 됐고요. 15년에 7.5억이 됐고 16년에 8억이 됐고요. 별로 안 올라갔죠. 17년부터 날아가기 시작해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10억, 15억, 17억 이렇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17억짜리는요. 2014년 6, 7억짜리가 17억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자, 이거 이제 예상인데 2020년에 이 17억짜리는요. 15억으로 추락할 것으로 보여요. 현재 1월달도 지금 15억이에요. 17억짜리들. 금매 나온 기준으로 본다면 물론 아직 안 빠진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나옵니다. 자, 2021년이면 볼 것 없이 뭐 14억이고요. 2022년이면 12억. 만약에 3년까지, 4년까지 하락하면요. 10억까지 추락할 수 있어요. 만만해 보이잖아요. 6, 7억 갖고 있는 분들이 10억이면. 자, 그러면 이때 17억짜리가 만약에 10억으로 정말 추락했다. 그럼 6, 7억 가지고 있는 분 10억 잡았다. 얘 코스는 17억. 다음에 아마 25억으로 뛸 가능성이 커요. 어마어마하게 뛰죠. 왜? 이 바닥장에서 잡았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까 그래프도 그랬잖아요. 두 더블, 세 더블 뛰는 이유가 떨어졌다 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원리를 안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요. 지금 추경 매수해갖고 매수하는 사람들은 조금 성급하다고 볼 수 있죠. 강남 새 아파트 재건축 폭락 확대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를 봅시다. 자, 어제 해줬던 거하고 평형이 좀 달라요. 반포 리체 전용 84m 제곱 28억이었어요. 대책 전에 호가가. 사실상 이때 매수한 사람들 28억밖에 매수를 못합니다. 그게 대책 전 실거래가 26억이 됐고요. 대책 후 실거래가 24억. 무려 호가 기준 마이너스 4억이나 지금 떨어졌는데 안 팔립니다. 그리고 아크로 리버뷰 84제곱미터 32억이
자, 30억 실거래가 됐고요. 호가는 32억이었고 지금 28억 마이너스 4억에도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잠실 리센츠 84제곱미터 24억이 21억에 실거래가 됐고요. 이제 매도가 24억짜리가 지금 18억까지 지금 이번에 또 떨어졌거든요. 내려왔습니다. 원래 이게 9억, 10억 냉정하게 한 7, 8억에서 출발했어요. 여러분들 2013년 그게 18억까지 왔으니 좀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24억까지 왔는데 빠르게 떨어지고 있죠. 지금 6억이나 떨어졌습니다. 안 팔립니다. 대치 아이파크 전용 114m 제곱 34억이 31억 즉 31억이 실거래가 됐고 34억의 매도가가 나와 있었어요. 그게 지금 30억 자 마이너스 4억인데도 팔리지 않는다. 잠실유공 5단지 전용 76m 제곱 25억까지 매도가가 치고 올라갔어요. 22억에 거래됐고 지금 18억의 매물이 나왔는데 무려 7억이나 떨어졌는데도 안 팔리고 있어요. 자 대치 음마 25억까지 치고 갔죠. 역시 근데 24억 실거래가 됐는데 21억 지금 4억에도 안 팔리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4억이나 떨어졌는데 반포주공 1단지 43억짜리가 40억 호가는 43억까지 갔죠. 이게 놀라지 마세요. 34억 무려 9억이나 호가 기준으로 9억이나 빠졌어요. 그때 40억 아래짜리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안 팔립니다. 자 압구정 현대 압구정이라고 안 떨어진다고요? 이거 157m 제곱 42억 호가가 나왔었고요. 매물도 없었어요. 이때 또 여기서 호가 기준 이거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매물도 없는 상태에서 호가인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 거래는 39억까지 됐는데 지금 35억 엄청나네요. 마이너스 7억이나 다운됐는데 안 팔립니다. 그 옆에 미성도 마찬가지예요. 어떻습니까? 이거 보니까 지금 딱 5주 됐어요.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제 9억 이하로 대출이 9억 이상으로 대출이 확대됐잖아요. 이렇게 대출 금지가 1주택 전세대주까지 아마 금지되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9억 이하까지 확대가 된다면 상당히 집값이 하락을 할 거예요. 그런데 9억 이상, 10억 이상 이 고가 아파트들이 추락을 해야 밑에 아파트들은 저절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지금 우리가 전기밥솥 한 다음에 이제 코드 꽂아가지고 몇 초밖에 안 지났어요. 지금 집값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긴 떨어진 게 없는데요. 그 댓글 보면 정말 아마추어 티가 탁탁탁탁 나요. 아니면 유주택자가 와서요. 일부러 비아냥거리면서 집값 뛰고 있다는 것을 무주택자들한테 선동하려고 하는 댓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상을 한번 보자고요. 아까 그대로 반포리채 지금 아까 제가 28억짜리가 24억까지 떨어졌는데 안 팔린다고 했잖아요. 자 이게 아마 6개월 빠지면 20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크고요. 2년 후라면 이건 볼 것도 없이 18억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떨어지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건 폭락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떨어뜨리려면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중간만 가도 돼. 정부는 잘하라고 말 안 할게요. 중간. 제발 부동산 불로소득 성장, 소득주도 성장 하지 마세요. 경제를 왜 부동산 띄워가지고 키우려고 합니까? 자 이번에 아크로 리버뷰 전용 84m 제곱 이게 32억짜리가 28억까지 떨어졌는데 안 팔렸다고 했죠. 6개월만 빠지면 32억짜리가 24억까지 추락할 거고요. 2년 후 시세는 20억. 정말 10몇 억이 떨어지는 가요효과를 거두고 있죠. 잠실 리센츠 지금 24억, 28억 사실상 이것도 호가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건데 6개월 지나면 금매율 16억까지 충분히 밀려날 수 있고요. 14억까지도 추락할 수 있습니다. 2년만 빠진다면. 대치 아이파크 전용 34억까지 갔던 게 30억. 얘 떨어진다면요. 26억, 22억. 그러니까 금액이 큰 것들은 팍팍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작은 것들은 덜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잠실주공 5단지 얘들도 초과이익 환수세 때문에 정말 많이 떨어질 거예요. 얘도 1, 2년 만에 정말 많이 뛴 거예요. 대치금마 2년 전에 13억밖에 안 했던 아파트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바닥까지 갈 가능성도 높아요. 보시면 잠실주공 5단지 얘 현재 25억에서 18억으로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6개월 후에 16억, 2년 후에 14억. 자, 그리고 대치금마 25억짜리가 21억으로 현재 떨어진 상태고 17억, 2년 후에 15억까지 정말 많이 떨어지죠. 자, 반포주공 1단지 43억, 34억 정말 9억이나 떨어졌는데도 안 팔리고 얘가 30억, 26억.
자, 압구정 현대 6단지 42억이 35억까지 7억이나 떨어졌는데 이게 31억으로 떨어지고요. 2년 떨어진 다음에 25억까지.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 현재 10억 갖고 10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강남 잡을 것도 없어요. 대출 끼워도 못 잡고 뭐 갭 투자도 정말 빠듯합니다. 그런데 이 하락, 2년 후의 하락 시세를 보세요. 자, 한 번은 올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정부 탓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정신만 차린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강남 아파트 추락, 서울 아파트 따라간다. 자, 반네퍼,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여기 4억, 리센츠 3억 실제로 뚝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자, 문 대통령 집값 원상 회복 경고 통했나? 강남 신축 10년 안팎 아파트도 4억 원 내린 급매물. 정말 놀랍죠? 신축이잖아요. 신축도 4억 원. 음마 잠실 주공 5단지 아시아선수촌 3억 이상 빠진 것도 나오고 집값 곧 떨어진다. 문정부 3년째 희망고문 2대1은 희망고문. 사실상 3년째 희망고문 맞아요. 자,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집값 떨어뜨린다라고 계속 장담을 했는데 그걸 믿고 서민들 거짓됐잖아요. 자, 이제는 거짓 들 것도 없어요. 뭐, 노숙자가 돼봤자 노숙자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너무 자기 자신을 자학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고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그런데 만약 추가 대책 안 나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선거로 본때를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박원순 시장 서울 집값 상승 원인은 공급난 아닌 갭 투자 때문. 지가 이렇게 잘 알면서 왜 안 잡았어요? 제발 좀 정부 탓 그만하고요. 박원순 당신이라면 나하고 달라.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당신은 잡을 수도 있었잖아. 아파트 가격 뚝뚝 떨어지는데 금매 잡아야 하나? 잡지 말라는 뜻이죠? 기자의 시각, 집값 통계 혹세무민. 이거 무슨 말이냐? 집값 통계 혹세무민. 지금 어리석은 백성들을 갖다 완전 꼬시고 있다는 뜻인데 실질적으로 한국감정원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믿지를 않잖아요. 그 맞지도 않고 들 떨어졌다고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비수도권 4구 4가구 중 1가구 경기도로 진입. 여러분들 이거 문제입니다. 경기도 사람들 서울로 가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서울 집값 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쫓겨나고 있죠. 자, 이제 경기도는 땅이 넓네요. 경기도 수도권만 서울 이렇게 집값 뛴다니까 지방에서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건 막아야 돼요. 이유 없이 올라오는 거 물론 거주의 자유가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뭐 갭 투자를 무분별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요 차단시켜야 합니다. 4월 총선 부동산 공약 불꽃 신경전. 규제 대책을 다듬어야. 규제 풀고 공급 늘려야. 만약 야당 의견대로 규제를 풀고 공급 늘린다. 공급 늘리는 것은 말의 공급이지 어디를 늘려요? 딱 하나 방법 있네요. 다주택 매물을 토해내는 게 하는 건데 주택임대 사업자를 폐지시키는 거겠죠.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야당도. 그러면 서울을 어떻게 공급 늘려요? 규제 풀면 집값 폭등하고 난리 나죠. 난리. 좀 대안을 갖다 좀 갖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갖고 하지 마세요. 저도 여당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대통령까지. 근데 야당은 진짜 집값 폭등의 원흉 같아요. 좀 잘했으면 좋겠어. 20평 아파트 1억 원에 100만 가구 공급하겠다. 말이라도 시원하네. 20평 아파트 1억 원에 100만 가구. 솔직히 현실성은 떨어지는데 자, 지금 건설사가 먹는 것들만 빼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민평당 1호 공약이라고 지금 쏠깃합니다. 정부가 예상되는 추가 대책, 여러분들 이것도 조금 잘 봐주세요. 예상되는 규제, 세부담 강화, 보유세, 양도세 강화. 그냥 강화라는 말을 쓰지 말고요. 실질적으로 많이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강화. 규제 대상 이거 유력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많이 뛰고 있는 것들 조심해야 돼요.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조정대상 아닌 곳은 조정대상 지역 이렇게 바뀌게 돼요. 조정대상은 투기과열지구로. 민간 분야가 상한제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요. 지방도 포함됩니다. 임대차 보호 강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이거 당연한 것 같고요. 근데 이거 가지고 집값이 잡힐까요? 잡히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개라도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거 언론 보도인데 언론은 이런 말을 꺼내지도 않아요. 왜 언론은 이런 말을 안 꺼낼까요? 지금 정부가 뭐 힌트 준 것도 아니에요. 안 꺼내잖아요. 왜? 집값 떨어지는 걸 바라지 않는 거예요. 전화하니까 얘기하지. 이거 아주 쉬운 거거든요. 보세요. 자, 임대주택 사업 폐지, 신규 폐지. 신규 주택도 폐지해야죠. 새로 등록하는 거. 다주택 누진세 적용해야 합니까? 해야죠. 주택 거래 허가제. 이거 못할 거라면 이거라도 해야 돼요. 뭐 공산주의라고 하는데 집값 떨어뜨리는 게 지금 목표잖아요.
1주택자 전세대출 전면 금지시켜버리세요. 보유세 인상, 공시지가 현실화 시켜야 하고요. 그리고 정부, 국회, 주택 현황 모든 사실을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선거 전에. 이 사람들 집값이 얼마나 뛰었고, 자, 그거 우리 나가잖아요. 의무적으로 아예 이 사람들을 볼 때 집값이 얼마나 뛰었고 몇 채나 갖고 있고, 자, 이 사람이 어떤 직책을 갖고 있고, 이런 걸 보면서 돈 많고 강남에 몰빵한 사람들 또는 여러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뽑아주지 마세요. 어차피 인성 좋고 능력 있고 이것은 거기서 거기라고 저는 봐요. 이름 알려지면 능력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더라고요. 이름 안 알려졌다고 능력 없는 거 아니에요. 자, 부동산으로 판단하는 게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주택 구입 설문조사를 봤더니 주택을 구입하는 목적은 투자가 38.1%입니다. 거의 40%가 투자예요. 이것도 아마 속으로는 투자이면서 내 집 마련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평형을 이동하기 위해서 24%, 직장 학교 등 이전 24%. 사실상 실거주 목적이란 말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투자 목적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선호하는 주택 유형, 아파트가 압도적입니다. 86%. 주상복합,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단독. 그만큼 이런 것들은 안 좋다 이거예요. 물론 단독, 다가구는 괜찮습니다. 나머지는 다 꽝이에요. 자, 주택 구입 시 선호하는 지역은 어디냐? 서울, 강남, 서울, 강북, 의외로 경기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5대 광역시, 기타. 지방 사람들이 경기도를 많이 지금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경기도 집값 봤더니 너무 싸 보이거든요. 계획 중인 주택 매매 방법은, 자, 청약이 41포인트, 구축 매입이 27포인트, 분양권이나 입주권 매입이 21포인트. 여러분들 한 가지 알게, 이걸로 머리에 쇠뇌를 시키면 안 돼요. 부동산은 흐름에 따라 달라져야 돼요. 자기가 청약이 뭐 70점 또는 65점 이상이 아니라면요, 50점대 미만은 청약에 올인하면 난리 납니다. 집값 하락할 때는요, 금매 잡아야죠. 청약에 올인하면 다 놓쳐요. 그리고 구축만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 나는 뭐 20점, 30점밖에 안 되니까 청약은 아예 넣지도 않고, 이것도 잘못됐어요. 추첨제 넣을 수 있으면 계속 릴레이로 넣어보세요. 같이 병행하시라고요. 엇갈리는 시세. 여기 보시면, 자, 한국감정원은 많이 올라간 것도 안 돼 있고, 자, 떨어진 것은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런데 부동산 124도 떨어졌고, KB도 떨어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소극적으로 지금 전망하는 게 부동산 124, KB 부동산인데, 한국감정원은요, 지나치게 유리하게,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지금 여기 통계치를 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주택자 강남 아파트, 만약 5월 달에 판다면, 예를 들어서 38억짜리를 팔 경우, 자, 7.92억, 그리고 6월 달에 팔면 8.39억. 지금 그 이후에 팔게 되면 7.46억. 어떻습니까? 양도소득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중에 많이 늘어나죠. 이렇게 절약을 할 때 빨리 던져라, 이런 뜻이에요. 자, 지금 거품이 계속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 상식과 통계만 본다면 지금 부동산은 국내 재화, 그리고 지표, 국외 부동산 비교를 해봐도 나홀로 거품이 심해서 매우 위험한 상황인데, 정부의 부동산 진정성이 의심을 받고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도 믿을 것은 정부밖에 없으므로 부동산 정책을 믿고 때를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힘차게 다시 한번 출발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